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대책회의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검찰이 급하구나, 막 던지는구나 생각했다며 뭔가 되게 없는지 다시 운동학원으로 갔다. 조국 3족을 멸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도운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프라이빗뱅커의 육성 인터뷰를 최초 공개했다. 김 씨는 앞서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의 김PB 인터뷰를 헌정하고 싶다며 귀하가 보고받았을 때와 느꼈던 김PB 모습과 오늘 증언으로 받는 느낌과 어떻게 다를지 들어보라. 총장의 보고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윤 총장이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PB를 자기 쪽 참고인으로 생각한다. 수사에 매우 잘 협조하는 사람. 그런데 결코 검찰 측에 유리한 참고인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를 가지고 정 교수를 묶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PB는 유 이사장과 인터뷰에서 자산 관리 과정에서 일상적인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관여할 수밖에 없으며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PB는 저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4에서 5년 동안 모신 고객이니 친척이란 사람이 들떠있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알았다며 그런데 친척이니 그 선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PB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조 씨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도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 씨가 도망갔는데 이것은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이라며 사기꾼이라고 입증한 것.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도리어 실시간으로 검찰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PB는 조 장관이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3에서 4번 만났는데 그때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일축하고 기자들 전화를 안 받으니 PC 교체에 고맙다고 기사가 나가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들어왔는데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인터뷰 내용이 뜬 것을 우연히 봤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든 내 인권이 탄압되든 검찰의 수사 반항을 불러일으켜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반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미 다 없앴다며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바쁜데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오라고 하지. 감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저를 마치 고영태인 것처럼 말해서 열이 받았다며 권력형 비리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를 마치 나쁜 사람을 내부고발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가소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김PB 증언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김PB가 증언하고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 뉴스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이를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PB 증언을 들으니 이 정도로 검찰과 법조 기자들이 유착돼 있나 놀랐다고 말했다. 샵. 유시민은 지난 24일 이른바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PC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엽기적 논리를 강변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PC의 하드디스크를 몰래 교체한 것까지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의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은 정경심을 비호하려는 수세적, 방어적 차원을 넘어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혼란을 받았다. 류시민은 28일 창원시에서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윤석열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중대한 발언을 했다. 이 대목은 그가 대검찰청 앞에서 무릎 꿇고 장난이었다고 하지 않는 한실정법에 의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그가 노무현 추모재단 이사장이라는 명예와 공공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류시민을 정조준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 세력을 재생산하고 막연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 및 조작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 조치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그의 상습성을 인정할 경우에 상당한 처벌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알릴레오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그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하려면 노무현을 추모하고 정신을 기리는 재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도록 이사장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를 자신의 비행에 대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탄압을 받는 듯한 이미지를 노린 그의 노림수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더욱 부도덕적하고 야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대우를 받는 고위직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에서 그 정치적, 경제적 유리함을 취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류시민은 그러한 책임에 대한 자각이 너무 낮거나 알고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소시오패스라는 힐난을 받고 있다. 이해찬이 자신의 과거 의원실 보좌관이었다고 하는 유시민을 굳이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비호를 받는 조국과 정경심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에 아무런 자의식이 없다. 생중계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자만 2명이란 가짜뉴스를 장렬한 총리 이낙연은 조국과 같은 대학과 같은 학과를 나왔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서울대 출신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당연히 그럴 만한 특권이 있다는 망상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진 초선 의원이 검찰을 겨냥해 계기는커녕 폐설을 내뿜었다고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는 국면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200만 명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 다수에게 계기는 형세인데 거꾸로 법집행기관을 공격하는 자는 정작 자신이 조국의 대학 후배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조국 사태는 일부 스카이 출신들의 소시오패스적 습벽이 장기간 번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때론 굴복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동시에 조국 사태는 약한 고리에서 골마 터져서 나왔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과 같은 블랙 코미디로 비춰진다. 실제로 그러한 구성과 소재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조만간 조로남불 등의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좀 더 패러디하면 조로남불과 족쇄 정도가 될 수 있다. 일일이 검명하지 않아도 이번 조국 사태에서 조역, 엑스트라, 카메오 등으로 등장한 서울대 출신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수호지심을 결여한 불이한 언행을 드러냈다. 일부 30대를 제외한 20대, 40대, 50대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을 찬찬히 응시하고 있다. 조국과 류시민 등을 위시한 당정청의 서울대 출신 주요 인사들은 서울대 이공계 의학계 출신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에 기여한 것을 고스란히 까먹으며 교명의 분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재학생 및 후학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조국 사태의 와중에 서울대 공식기관에서 인터벌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채점표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알 수 없다고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다. 이쯤 되면 이른바 스카이 총장들이 자신이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책임의 포괄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학교 일선에서 7푼이 8푼이 소리가 나온다는 교육부 장관은 자취하고서라도 말이다. 그 좋다는 머리와 촘촘한 지인 관계 및 네트워크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이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면서도 전혀 미안해할 줄 모른다. 그들이 검찰을 압박하고
겁박해서 재벌 총수처럼 징병을 내세운 정경심을 비공개 소환함으로써 영부인급 소환이라는 해괴한 현상을 초래했다. 법대로 조국 일가를 엄중히 취재하고 가짜뉴스와 선동질로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저명 인사들을 법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까닭이다. 나는 당신도 나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